내일 북한이 인민군 창건일을 맞아서 핵실험을 할 가능성이 제기된 가운데 오늘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아베 일본 총리와 잇따라 전화통화를 갖고 북핵 저지를 위한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왕선택 YTN 통일외교 전문기자와 함께 관련 내용 분석해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우선 조금 전에 나온 뉴스인데요. 내일 북한 인민군 창건일 아니겠습니까? 네. 6차 핵실험 가능성이 제기된 상황인데 중국 정부가 한반도 정세를 긴장시킬 행동을 하지 말라고 북한에 강력히 경고한 거죠. 그렇습니다. 질문 자체가 이제 내일 창군절에 대한 질문이었고, 예. 그것에 대해서 물론 이제 중국 외교부에서 하던 말을 반복했지만 질문이 정확하게 그거였기 때문에 북한에 대한 경고로 충분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요. 다만 유관 각측이 냉정과 자제를 유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중국의 일반적인 또 토론은 예. 결국 미국에 대한 경고 의미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외형적으로는 분명히 북한을 겨냥한 말이지만 한 절반보다 조금 못 되는 한 30% 정도의 분량은 미국이 칼빈 순함을 동원해서 역시 또 군사적인 대응을 하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도 동시에 경고하는 이중적인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중국 시진핑 주석 그리고 일본의 아베 총리와 전화 통화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미국 정상이 중국, 일본의 정상과 같은 날 이렇게 차례로 릴레이 전화 회담을 한 거는 이례적인 일이라고 해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만큼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 핵 문제 또 북한의 도발 위협에 대해서 매우 민감하고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반증해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예. 결국 내일 북한의 창군절 85주년을 앞두고 지난 4월 15일 날 할 것으로 예측을 했지만 그냥 지나갔단 말이죠. 예. 6차 핵실험 또 장거리 미사일 발사. 그렇기 때문에 4월 중에 이제 남은 날이 바로 내일이거든요. 예. 따라서 미국 트럼프 정부는 중국과 일본과 함께 북한의 이런 전략적인 도발을 억제하고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발을 한다면 이 감내하기 어려운 그런 이 후과, 다시 말하면 결과가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것을 예. 보여주기 위한 그런 조치라고 볼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릴레이로 통화한 것도 이례적인 거지만 4월 초에 이 시진핑 주석이 미국에 가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예. 그 이후에 전화 통화를 2번 연쇄적으로 했는데 예. 그 주 의제가 북한의 핵 문제, 북한 문제 해결이라고 하는 이런 의제를 놓고 긴밀하게 소통을 했다고 하는 것은 예. 과거의 중국의 태도와는 좀 다른 부분이거든요. 예. 물론 우리 왕 기자께서 말씀하실 때 공상 대변인의 그 내용 속에는 북한을 향한 경고도 있지만 미국에 대한 불만 또 예. 같이 포함되어 있다고 그랬는데 예. 아무튼 중국의 그 변화된 태도는 결국 지금 내일 있을지도 모르는 예.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기 위한 그런 의지가 하나로 뭉쳐진 그런 모습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예. 지금 내일이 북한 인민군 창건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일 또 도쿄에서는 한미일 그렇죠. 육자회담 수석 대표가 또 도쿄에서 회동을 갖는다고 합니다. 역시나 북핵 문제가 논의가 될까요? 당연합니다. 예. 지금 뭐 한미일 3국이 북한의 어떤 도발이라든가 도발을 할 수도 있고 예. 도발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고 또 도발을 하지 않을 수도 있고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미일 3국이 메시지를 서로 사전에 검토하고 이제 상황이 나왔을 때 곧바로 대응하고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조치라고 생각하고 그것은 당연히 예.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자, 뭐 지금 가장 뭐 우려스럽고 이제 걱정스러운 것이 지금 뭐 북한이 사면초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가운데 내일 이제 창군일을 맞는데 어떻습니까? 김정은이 도발 버튼에 손을 댈 거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예, 지금 이제 김정은으로서는 아마 고민이 깊어질 겁니다. 예. 두 가지 측면을 봐야 되거든요. 사실 김정은은 그동안 김정은뿐만 아니라 북한의 매체를 통해서 예. 국제사회에 누가 어떤 압력을 행사하더라도 우리는 거기에 굴하지 않는다. 그리고 지난 4월 15일 날 대규모 열병식을 진행하면서 최룡의 입을 빌려서 전면 전쟁에는 전면 전쟁으로 예. 핵 선제 타격에는 자기들이 보유한 모든 것을 이용해서 자기들도 자기들 방식의 선제 타격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고 예. 또 한성열의 입을 통해서도 자기들은 매월 뭐 순간순간 미사일 발사를 하고 자기들이 필요한 핵 역량을 강화하는 그런 조치를 취하겠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예. 자기들의 말이 빈말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줘야 할 필요도 있고요. 예. 또 군사기술적으로도
어쨌든 하루빨리 핵 미사일 역량을 고도화시키고 그 수준을 높여서 미국에게 자기들이 원하는 그런 결과, 핵 보유국의 지위라든지 그런 거를 확보받고자 하는 그런 필요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나 그걸 하려고 하니 지금 미국과 중국 과거와는 전혀 다른 예. 그런 형태로 공조의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따라서 지금으로서는 김정은이 정말 제대로 된 합리적인 판단을 한다면 아마 이 시점은 좀 피해서 예. 다시 말하면 이번에는 핵실험이라든지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라든지 이것보다는 조금 강도를 낮춰서 예. 자기들의 존재감은 과시하되 과도한 그런 어떤 압박은 피해가는 그런 조치를 할 가능성이 더 많아 보이는데 예. 한 가지 우려는 뭐냐면 그동안 뭐 저는 뭐 북한을 쭉 봤습니다만 예.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계산법으로 나오는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예. 역시 김정은이 또 어떤 결정을 하려는지는 일단 두고 봐야 될 것 왕 같습니다. 기자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이른바 뭐 전략적 도발, 뭐 핵실험을 한다든지 뭐 ICBM 미사일 시험을 한다든지 이런 건 이제 뭐 전략적 도발이라고 하면 이제 미사일을 쏜다든지 하는 이제 전술적 도발, 뭐 좀 낮은 단계의 도발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여러 가지를 고려를 해야 될 텐데요. 가장 제가 지금 오늘 상황에서 가장 중시하고 싶은 것은 시진핑 주석이 현재 북한에 대해서 압박을 하고 있을 테고 예. 그것은 우리가 이제 목도하고 있는 것이고요. 예. 동시에 북한에 대해서 이제 회유를 하고 있을 겁니다. 북한이 이제 핵을 개발하게 된 원인에 해당하는 소위 안보 우려라고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 그 안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그런 부분들. 예를 들자면 한미 연합 군사 훈련을 중단해야 된다라든가 예. 또 북한에 대한 뭐 평화 협정을 체결해야 된다라든가 뭐 대규모 경제 지원을 한다라든가 예. 이런 것들이 북한이 원하는 것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시진핑 주석이 어느 정도의 방안을 제안을 하겠는가 이런 거에 따라서 김정은이 약간 변화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변수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지금 또 하나 생각으로는 이제 어떤 도발을 할 때예요. 한 이틀 전, 사흘 전이 제일 좋습니다. 시기적으로. 예. 어떤 기념일을 계기로 해서 도발을 한다면 그 왜냐하면 도발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날 신문에 선전선동 차원에서 최대한 활용하는 데 있어서 네. 당일보다는 그 전전날이 더 좋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오늘은 거의 지나갔습니다. 예. 이제 어떻게 보면 가장 당일만 좋은 남은 시간은 지나갔기 때문에 예. 예. 내일 어떤 도발을 한 다음에 그 다음 날 신문에 내 가지고 선전선동을 하는 것은 효과적이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북한 입장에서는 도발의 적기는 지나갔다고 보고요. 또 다른 계산법으로는 도발을 한다고 했을 때 대내적인 메시지 전달이 목표거든요. 예. 도발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도발을 해서 미국이든 중국이든 남한이든 아니면 국내 북한 주민이든 예. 어떤 긴장감을 불어넣고 존재감을 과시해서 원하는 상황을 만들어내는 게 목적인데 예. 지금 대내적으로 상당히 긴장감이 조성된 상태입니다. 예. 이 정도라면 북한이 굳이 도발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예. 상당한 효과를 거뒀기 때문에 현재로 봐서는 여러 가지 정황상 앵커께서 말씀하신 예. 전략적 도발보다는 예. 도발 안 할 가능성이 많고 예. 도발을 한다고 하더라도, 하더라도 전술적 도발, 낮은 약간 단계. 이제 단거리 탄도 미사일 정도의 도발 가능성 이쪽이 조금 더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습니다. 지금 그 왕 기자가 설명한 대로 상당히 이제 한반도 주변에 긴장감이 조성된 그런 상태 아니겠습니까? 뭐 주변국들 즉 유사시 어떻게 대비하고 있는 겁니까? 칼빈선함이 이제 한반도 쪽으로 올라오고 있고요. 네. 예. 그밖에 어떤 지금 예, 준비를 하고 그러니까 지금 있습니까? 이제 미국 트럼프 정부는 북한 핵 문제를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심각한 인식으로 받아들이고 있고요. 따라서 모든 선택지를 이제 검토를 했고 지금 보도된 바로는 26일 의회에 트럼프 정부의 대북 정책을 보고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예. 예. 그렇다면 그 내용 속에는 대화를 통한 외교적인 방법을 포함해서 그런 것들이 먹히지 않을 경우 군사적인 조치까지 다 포함이 되리라고 보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왕 기자께서 말씀하신 거는 북한이 정치적인 어떤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타이밍을 봤을 때는 이제 좀 지나간 것 같다라고 말씀했지만은 저는 이런 점을 또 강조를 드리고 싶어요. 결국 그런 도발을 할 때는 그런 정치적인 목적도 있지만 또 군사적인 목적이 있거든요. 예. 군사적인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미사일의 역량을 계속 강화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지난번 15일 날 퍼레이드를 하고 16일 날 미사일을 쏘았는데 실패했거든요. 그 미사일의 종류는 아직 뭐 분명히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작년에도 4월 15일 날 북한이 무수단을 쐈습니다. 예. 물론 실패했습니다.
그 후에 무스탄을 이후에 9발까지 쐈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으로서는 이것이 이제 주목이 됩니다. 칼 빈슨 함이 올라오면 수장시켜버리겠다라는 발언을 했다면 아마 최소한 지대함 미사일 정도의 그런 미사일을 예. 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예. 그래서 그것은 그런 정치적인 목적도 달성하고 자기들의 미사일에 물론 실패를 하더라도 그것이 계속 기술을 축적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금방 제게 질문 주신 대로 예. 미국은 북한이 만약에 추가적인 도발을 한다면 그 도발에 맞게 이제 제재 조치를 강화시킬 겁니다. 그러니까 경제 제재, 김정은이 정말 뼈아픈 그런 이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제재의 수위를 높여갈 것이고요. 중국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일본도 그래서 28일 날 틸러슨 장관이 이제 유엔 안보리를 주재를 하게 되는데 어떤 형태의 도발을 하든지 그 도발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기 위한 추가 제재안 그것이 유엔 차원 또는 양자 차원 그런 것들은 아마 논의할 가능성이 많고 만약에 김정은이 버튼을 누른다 6차 핵실험 그렇다면 그거는 군사적인 옵션도 함께 고려하는 그런 조치들이 나올 가능성도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미국의 어떤 대북 제재 조치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좀 더 중요성을 갖고 있는 나라가 있다면 바로 중국 아니겠습니까? 사실 중국의 대북 정책 기조는 조금 더 강경한 입장으로 지금 가고 있는 모양새인데 만약에 뭐 말씀하신 6차 핵실험 혹은 그보다 좀 저강도의 도발을 할 경우에 중국이 선택할 수 있는 어떤 제재안은 뭐가 있을까요? 이제 중국이 외형적으로는 분명히 미국과 공조를 해서 협력을 해서 지금 북한을 압박을 해서 비핵화를 이뤄내겠다고 하는 이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틀림이 없는데 그러한 작업의 이면에 중국의 이론 중에 하나는 북한의 비핵화, 북한의 핵 프로그램도 문제지만 북한을 자극하는 미국과 한국의 그 연합 군사훈련이라든가 평화협정 체결이 안 된 부분도 문제다라고 하는 인식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의 입장에서는 거의 반반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지금 북한을 회유하고 설득하지만 동시에 미국에 대해서도 한미 연합 군사훈련 중단이라든가 최소한 어떤 규모의 축소라든가 일시적인 중단이라든가 이런 식의 제안을 하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연동이 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북한이 이번에 핵실험을 강행하거나 도발을 강행을 한다면 그것은 분명히 미국과의 관계 속에서 미국에 제안했던 문제도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과거의 예를 보면 양비론을 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북한 하나만 잘못해서 이렇게 된 게 아니라 미국이나 한국도 협력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북한이 설득되지 않았다. 이것은 미국의 진지함이 부족한 것이다라고 양비론을 하면서 뭐 물론 이제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분명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동참하지만 동시에 미국도 비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사전에 예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중국이 북한만을 비난할 가능성은 저는 거의 없을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그와 관련해서 지금 뭐 환구15에서 이제 그 나온 내용인데 만약에 이제 핵실험을 하고 핵시설에 대해 북한에서 외부의 어떤 공격이 있을 때는 그냥 뭐 넘어갈 수도 있다. 이제 이런 그 논지에 글을 올리지 않았습니까? 이것들은 이제 과거에 비해서 상당히 달라진 논조 아닙니까? 이제 어제 나왔고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다른 논조였기 때문에 새로운 논조라 그래가지고 이제 분석들이 많고 아직도 분석은 끝나지가 않았습니다만 저는 약간 좀 회의적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 이제 주요 내용이 이제 핵시설에 대한 정밀 타격에 대해서 굳이 중국이 개입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한미 연합군이 휴전선을 넘어서 북진을 한다면 그것은 개입을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인데 사실 이 한반도 문제를 정밀하게 오랫동안 다뤄온 사람이라면 영변 핵시설에 대한 정밀 타격은 곧 한반도 전면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술적으로 구분하는 것 자체가 현실성이 좀 떨어지는 얘기라고 하겠습니다. 현실성이 상당히 떨어지는 논의를 전개하면서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원래 본질적인 그 논평의 의도는 그 뭐 두 가지를 나눠서 이건 하고 이건 안 한다 이런 거에 포커스가 가 있는 게 아니라 대화와 협상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하는 최종적인 결론을 유도하기 위한 과정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너무 강조를 해서 영변 핵시설을 타격해도 된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은 저로서는 초점을 놓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왕 기자의 그 말씀하시죠. 결론은 중국의 입장에서는 그런 일이 생기지 말고 대화와 협상을 통해서 각측 미국과 북한이 각자 냉정을 유지해서 대화와 협상을 지금 시작하자.
여기에 포커스가 초점이 가 있는 것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예, 저희가 받아들이기에는 이제 중국의 입장이 조금 이제 달라져서 일부 이제 그 군사적인 어떤 개입이 있어도 중국이 이제 수수방관할 수도 있고 네. 또 심지어는 이제 원유 공급 밸브를 이제 잠글 수도 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왕 기자는 이제 뭐 어떤 결국은 이제 대화 타협을 위한 하나의 그 용도다 이제 이런 설명인 것 같고요. 예, 그렇죠. 예. 우리 왕 기자께서 설명하신 내용이 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예. 왜 그러냐면 왕 기자께서 뭐 오랫동안 그 외교 라인에서 봐오셨기 때문에 정확한 판단을 하고 있다고 보고요.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중국의 변화는 외형적인 변화는 분명히 있습니다. 논조의 변화는 있으나 예. 근본적인 변화는 있을 수가 없다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중국이 주장하는 게 최근에 쌍중단, 쌍괴병행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쌍중단은 북한은 핵실험을 중단하고 한미는 연합연습을 중단해라. 쌍괴병행은 제재에 동의하지만 이건 반드시 대화를 통해서 해결을 해야 된다. 이거거든요. 예. 이건 자세히 들여다보면 중국은 책임이 없어. 한미와 북한이 책임이야. 당신들이 해결해야 돼. 이런 의미하고 비슷합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대해서 환율 조작국이라고 하는 카드를 맞바꾸면서 중국이 적극적으로 나와라. 예. 그렇다면 중국으로서는 미국의 요구도 응해줘야 되고 북한이라고 하는 전략적 자산도 포기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일단 중국으로서는 성의를 다한다. 그러나 결과가 안 좋으면 우리 책임이 아니다. 당신들 책임이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명분을 축적하기 위한 과정일 수 있는데요. 예. 말씀하신 대로 중국은 만약에 한반도에 군사적인 상황이 발생하면 중국이 뭐 발을 뺀다거나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다고 보고요. 예. 제가 볼 때는 그런 표현을 한 것은 김정은으로 하여금 우리를 믿고 버튼 누르지 마. 미국이 때린다면 우리는 안 막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조심해. 라고 하는 메시지는 주되 궁극적으로는 이 대화를 통해서 해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강조하는 예. 그런 부분이라고 봐야 되겠지요. 예, 예, 알겠습니다. 예, 문성무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그리고 왕선택 YTN 통일외교 전문기자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